062A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5시 40분, 30분 이 정도에 일어나서 나와서 전철을 한번 타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버스로 갈아타는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면회 노트를 수첩을 이렇게 다시 펴보고 2주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것들 좀 떠올려 보면서 그러면서 화성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고 하면 뭐 동탄 지역 쪽은 아주 발전된 곳이지만 제 기억 속에 화성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대표되는 좀 황량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화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낯설고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인데 마치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우주에 있는 행성처럼 이렇게 절망적으로 갇혀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마 생각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항상 보호소를 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멀리 떠나는 기분으로 보호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화성시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 또 청주시에 청주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 여수시에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라고 부르는 외국인 사무소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경북 상주시에 또 새로운 외국인 보호소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쫓아내면서 점점 이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 한국에 오기 전에는 뭐 음악도 듣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한 분들도 있었고 또 취향 좋아하는 취향의 향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외국인이었는데 단순히 그 비자 체계 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둬두는 이런 게 사실은 너무나 이상했고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다 부정당하거나 모두 불법으로 치부가 되면서 없었던 것처럼 혹은 없어야 하는 것들처럼 이야기되는 것 그 자체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같아야 된다. 똑같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화성 보호소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왜 달라야 되지? 왜 그 사람들이 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을 하고 가두고 불법 치료자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배운 게 믿음으로 치료자. 그러니까 단어 하나부터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호라는 게 뭔가 보살펴서 그러니까 살펴가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뭐 쉼터랑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낡고 뭐랄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 때도 많은 것 같고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 그런 철창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면회실에도 철창 그리고 아주 두꺼운 아크릴판으로 막혀져 있었고 여러모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는 첫 인상이
아, 정말 이곳은 교도소 같다. 보호소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금지들이 있고 또 생활의 제약들이 많고 어떤 대우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차별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이제 나누는 편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구금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한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운동화를 하나 사달라던가 나이키로 뭐 임금 체불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뭐 또 우편 관련해서 어디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한 법적인 과정에서 어떤 걸 도와달라라는 제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도 있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계속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시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양방향적인 어떤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부분 보완 조치가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한국을 떠나기 때문에 한국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남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그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론적으로 책을 읽고 다른 어떤 것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나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지 못하는 것들 내 눈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어떤 모습, 떨리는 음성, 그리고 그 사람의 손끝, 발끝, 그리고 그가 흘려쓴 글씨, 그리고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구금이라는 것, 그런 감각들이 방문 활동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경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호소가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구금하고 추방해야 한다라는 이 규범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국민, 그 시민, 그게 나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반기를 들고 시민의 자리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리와 힘을 좀 내려놓고 이분들을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으로 더 내려갈수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시선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왔는데 각자 너무너무 다른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대학원생부터 의료인, 그다음에 행정가, 뭐 기자, 뭐 주부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각자의 당신들이 아시는 그런 지식과 그런 마음과 그런 연민과 그런 사랑과 배려를 함께 나누더라고요. 끝나면 또 맛집이 있어요. 저희가 점심을 먹는 곳이 있어서 그 밥을 먹는 즐거움과 또 좋은 사람들과 맞은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즐거움도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중은 실제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실제로 걸어 나가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로 표현되어야지만 마중이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사실 출입국에서는 또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추방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 사회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 시점부터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사회에서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 사람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전혀 무신경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고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정책이나 법이 그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떤 관계 맺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중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류가 원래 할 수밖에 없는 생명 활동으로서의 이동,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그 인간을 마주한다면, 그런 미래를 꿈꾼다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미래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아닌 어떤 미래를 좀 마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보호소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가장 정확한 이름일까요? 보호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호소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영어로는 프로텍션이 아닌 디텐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디텐션 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폐지되어야 하니까 이름을 새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뽀개버리고 싶다. 도끼가 있으면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싶고 쇠창살도 다 제거해 버리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면회할 때마다 순간순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함께 좀 살게 됐어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추방 좀 그만해.